가계의 소득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신한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들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속속 내리고 있습니다. KB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도 수수료율 인하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에 짓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부가 무역센터보다도 높은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석유화학 업종이 내년부터 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석유화학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일 금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3분기 가계소득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소득 대비 지출을 얼마나 하는지를 보여주는 소비 성향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3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1만 6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명목 기준으로 0.7%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0%로 아예 정체 상태에 빠졌고 가계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은 0.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소득 증가율이 둔화하자 가계는 지출을 줄였습니다.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339만 7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감소했습니다. 소비 성향은 3분기 71.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올 4분기부터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소비 진작 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가 강해져 가계 소득과 지출 증가세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고령화로 2030년대부터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부터 시작될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2020년대에는 2%대 초반으로 2030년대에는 1%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2031년부터 2035년까지 GDP 증가율은 1.4%로 예상됐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또 65세 이상 고령층이 워낙 빨리 늘어 연령대별 고용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더라도 성장 추세의 저하를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미리 갚을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물리는 벌금이 바로 중도상환 수수료입니다. 빌린 돈을 갚아도 벌금을 내야 한다는 건데 최근 은행권에서 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리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대출을 받은 고객이 만기가 오기 전에 돈을 일찍 갚아버리면 은행으로서는 대출 이자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때문에 은행들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고객에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고 있는데 이 수수료 부담으로 고객들은 대출 조기 상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은행권에서 신한은행을 필두로 이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신한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최대 0.8%포인트 내린 데 이어 우리은행도 지난 9일 이 수수료율을 최대 0.8%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KB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도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행렬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KB하나은행은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1.5%로 일률 적용하던 중도상환 수수료를 최대 1%포인트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은 기존보다 0.1%포인트에서 1%포인트, 기업대출은 0.1%포인트에서 0.4%포인트 수수료율이 내려갑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후 3년 이전에 갚으면 통상 원금의 1.5%를 수수료로 물어야 했습니다. KB하나은행은 부동산 담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1.4%로 신용과 기타 담보 가계대출은 0.8%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상품의 경우 0.5%, 부동산 담보 기업 대출은 1.4%입니다. NH농협은행도 다음 달 중순쯤 현재 1.4%인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립니다. NH농협은행은 아직 정확한 인하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한과 우리에 이어 KB하나와 NH농협까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에 가세하면서 불만이 높던 고율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크게 낮춰지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아시아 가전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일본 업체들을 제치고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태국, 또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라오스에서도 한국 브랜드가 인기입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이 강했던 아시아 가전시장을 한국이 석권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세탁기와 TV, 냉장고, 에어컨 등 주요 4개 가전 품목의 8개국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32개 시장 중 절반에 가까운 15개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상위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샤프와 도시바 등 일본 업체가 오랫동안 우위에 있었지만 현재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파고들면서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일본의 샤프는 지난 2010년 33%로 선두였던 점유율이 지난해는 21%로 격감했습니다. 반면에 LG전자는 10%에서 26%로 약진했고 삼성전자도 4%에서 17%로 올라갔습니다. 세탁기도 LG전자와 삼성전자의 통합 점유율이 43%에 이릅니다. 네, 현지화 기능을 갖춘 제품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라오스에서도 한국 브랜드가 갈수록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라오스에 진출한 삼성전자는 수도 비엔티안에 10개의 매장을 설치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주요 4개 가전의 점유율 상위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차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냉장고 이외에는 LG전자가 독주하는 체제입니다. 인도에서는 에어컨 이외의 3개 품목을 LG와 삼성전자가 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처럼 강세를 보이는 것은 현지화에 기초한 상품 개발과 확실한 애프터 서비스 덕분입니다. 반면 한국 업체들에 밀려 실적이 저조한 일본 업체들은 해당 지역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도시바는 인도네시아의 TV와 세탁기 공장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에 짓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305m 높이의 동부가 무역센터보다 높은 건물도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찬신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동부가 무역센터. 앞으로 송도에 이보다 높은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6일부터 14일간 송도 건축물 최고 높이 규정을 해제하기 위한 주민 공람 공고를 시작했습니다. 주민 의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건축법 60조 3항에 건축물의 높이를 전면도로 폭의 1.5배로 제한한다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건축법에 있는 최고 높이 조항을 지금 삭제함으로써 지구 단위 계획상 나와 있는 최고 높이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면 인천 테크노파크 확대 조성단지 5709에 350m가 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5709에는 300m 이상 되는 빌딩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법상 최고 높이를 폐지해도 지구 단위 계획과 경관 기본 계획, 건축물 경관심의 등을 통해 건축물 높이를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10월 말 기준 송도 인구는 9만 5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가 되려면 50만 명의 인구가 있어야 합니다. 송도 발전을 위해 초고층 빌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석유화학 업종이 내년부터 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최근 석유화학주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 증권시장에서 대한유화는 5.76% 상승하며 17만 4,500원에 마감했고 롯데케미칼은 전날보다 2.29% 오른 24만 5,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나케미칼도 1.83% 오른 2만 5천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 2만 5,450원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52주 신고가를 새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LG화학은 전날보다 1.07% 하락했지만 장 초반 한때 33만 2,500원까지 올라 이틀 연속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어진 불황기에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를, 하나케미칼은 태양광, 롯데케미칼은 본업인 석유화학에 집중 투자한 성과가 내년부터는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가 하락, 중국 경기 부진 지속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석유화학 업계가 호황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이베스트 투자는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하나케미칼은 2만 4천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롯데케미칼의 목표 주가는 삼성화학 계열사 인수로 2조 8천억 원의 현금이 인출되는 점 등을 감안해 기존 33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현대증권 역시 안정적으로 성장할 종목으로 하나케미칼과 대한유화를 꼽았고, 신영증권도 하나케미칼의 목표 주가를 3만 원에서 3만 1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서울 강남의 노른자 위로 손꼽히는 삼성동, 반포동, 개포동 일대에 현대차그룹의 깃발이 꽂힙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낙찰받은 옛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을 비롯해 계열사인 현대건설이 강남권 재건축 수주에 적극 나서면서 총 6,700여 가구의 현대 브랜드벨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주희 기자입니다. 현대차그룹이 강남권 브랜드 아파트 단지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올 6월 3호 가든 맨션 3차 재건축 아파트를 시작으로 고급 주택 브랜드 DH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수주전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 지난 8월에 낙찰받은 개포 8단지 공무원 아파트와 이웃한 개포주공 3단지, 옛 한전부지를 중심으로 한 힐스테이트 1, 2단지와 반포 힐스테이트까지 합치면 삼성, 반포, 개포 일원에는 총 6,700여 가구의 현대아파트 브랜드벨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현대건설은 연내 서초무지개 아파트를 비롯해 2017년까지 반포권의 반포 1, 2사지구와 신반포 15차, 대치권에 자리한 대치 쌍용 1, 2차의 재건축 사업지 수주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들 아파트는 총 1만 2천여 가구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현대 브랜드벨트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저희 현대건설은 강남권 특히 반포 1, 2사주고 신반포 15차 대치동 쌍용 1, 2차 재건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수주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10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삼성동 한전부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현대는 약 5조 원을 들여 2022년까지 그룹 통합사업과 전시 컨벤션센터, 호텔, 자동차 관련 테마파크 등이 포함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합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BMW의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미니가 뉴 미니 클럽맨을 출시했습니다. 역대 미니 모델 중에 가장 큰 차량인데요. 기존 젊은 층의 사랑을 받아온 미니가 공간 확보와 세련된 외관으로 폭넓은 세대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작고 귀여운 이미지로 인기를 끌던 미니가 신모델을 출시하며 덩치를 키운 이유는 레저나 패밀리카로의 활용성을 높여 고객 저변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겉모습이 커져 실내 공간도 넉넉해졌습니다. 5개의 풀사이즈 시트가 장착돼 성인 5명이 앉아도 불편함이 없고 뒷좌석 등받이를 접으면 적재 공간은 최대 1,200리터가 넘습니다. 차량의 사이즈가 넓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 미니 고객분들뿐만 아니라 가족 고객분들께서도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니 클럽맨만의 특징인 스프릿 도어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새롭게 개선됐습니다. 트렁크 문이 냉장고처럼 양쪽으로 열리는데 기존에는 문이 겹쳐지는 부분의 프레임이 시야를 가렸지만 신형에서는 두께를 최소화했습니다. 또 차량키를 소지한 채 트렁크 아래로 발을 움직이면 자동으로 문이 열려 두 손에 짐을 든 상태에서도 물건 싣기가 편합니다. 운전자를 위한 기분 좋은 옵션도 추가됐습니다. 운전석 도어 외부에서 차키가 인식되면 사이드미러에서 빛이 나와 바닥에 미니 로고를 만들어 운전자를 반겨줍니다. 웰컴 라이트라 불리는 기능인데 BMW 7 시리즈 등 플래그십 세단에만 장착되는 고급 옵션 중 하나입니다. 뉴 미니 클럽맨은 국내에서 가솔린 3기통과 4기통 두 가지 엔진 모델로 판매되며 가격은 각각 3,490만 원, 4,670만 원입니다. 뉴 미니 클럽맨이 미니의 새로운 간판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포스코건설이 주택사업 부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포스코그룹 매물에 의존도가 높았던 포스코건설이 홀로 서기에 나서면서 새로운 일감 찾기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연말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7,462가구를 분양합니다. 이 같은 분양 물량 급증과 함께 포스코건설 내에서 주택사업 부문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작년까지 40%에 불과하던 건축 부문 수주 비율이 올 3분기 무려 77%로 급등한 것입니다. 이처럼 포스코건설이 주택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그룹의 일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계열사 간 내부 시장을 말하는 캡티브 마켓이 포스코의 부진과 함께 2012년 이후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22%에 달했던 포스코 그룹의 캡티브 마켓은 올 3분기 3%대로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말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은 캡티브 마켓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하면서 초기 분양률을 극대화해 아파트 사업을 새로운 캐시카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사업 강화로 포스코건설이 포스코의 부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그 전체 비중에서 캡티브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줄어도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포스코건설이 주택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적이 신통치 않다는 점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올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1.21%, 31.63% 하락하는 등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자 생존에 나선 포스코건설이 홀로 서기에 성공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이 과거 연인과의 추억을 감춰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페이스북은 실연한 이용자가 자신의 상태를 연애 중에서 싱글로 바꾸면 전 연인과의 사진 등 게시물을 숨겨주는 서비스를 시험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인과 헤어지면 옛 사진을 일일이 지우거나 태그를 해지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근황을 볼 수 없도록 차단하거나 친구 관계를 끊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새롭게 선보일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내 뉴스피드에서 과거 연인과의 게시물을 숨기거나 태그를 해제할 수 있고 또 과거 연인의 이름이 추천 태그에 뜨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전 연인의 게시물은 자신이 보지 않도록 따로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근황도 상대가 모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이 서비스는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며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페이스북에서 연인 관계를 끊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T가 다음 주 중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J7을 30만 원 초중반대 가격으로 단독 출시합니다.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10%가 넘는 가구는 빈곤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노후자금을 빌려주는 실버론의 이용자 수가 3만 명을 돌파했고 총 대부액은 1,000억 원이 넘어서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크기가 테니스공만 하고 무게는 1111캐럿에 달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 원석이 아프리카 남부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다이아의 가치는 6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을 넘어 전 세계 해외 직구족들을 들썩이게 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미국 유명 온라인 쇼핑몰들을 비롯해 여러 해외 직구 사이트들은 벌써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를 겨냥한 각종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에는 느긋하게 물건을 살피며 고를 여유가 없습니다. 세일 시작과 동시에 접속자들이 폭주하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은 빛의 속도로 매진돼 버리기 때문인데요.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해외 직구 초보자들을 위한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비법을 공개합니다. 매년 11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을 일컫는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평소 세일을 하지 않는 브랜드는 물론이고 최대 90%까지 할인된 특가품도 만나볼 수 있어 직구족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직접 구매액은 1조 7천억 원, 올해는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시즌에는
평소보다 2배가량 물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주로 그 발송지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중에서 영국에서 많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소비자가 해외 직구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격 때문입니다. 미국 내 52개 주마다 소비세가 서로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물건을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붙는 세금도 다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델라웨어, 오레곤, 몬타나, 뉴햄프셔는 완전 면세 지역이므로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외 직구를 처음 해보는 경우라면 해외 직구용 캐시백 사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용합니다. 바로 해외 직구 사이트에 접속하기보다 캐시백 사이트를 이용하면 구매한 금액만큼 캐시백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어 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회원가입을 해두고 원하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두는 것도 성공적인 직구의 지름길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처음 해봐서 정보들을 많이 모르고 그리고 놓친 것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캐시백 사이트 같은 데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핫딜 게시판 같은 데서 이제 실시간으로 세일 정보들도 공유되고 있어서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직배송이 되지 않는 상품은 배송대행지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송대행지 업체에 가입하면 나만의 해외 주소가 생기게 되는데 해외 사이트에서 쇼핑할 때 그 주소를 입력해서 배송을 받으면 됩니다. 영어로 된 해외 사이트가 어렵고 배송 등이 복잡해서 엄두가 안 나면 국내 직구 쇼핑몰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G마켓 11번가 등 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해외 직구 상품을 국내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힘들게 구매한 해외 직구 상품이 통관이 안 된다는 처분을 받았다면 기분이 정말 속상할 텐데요. 일부 물품은 통관이 되지 않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영양제나 의약품은 6개까지 구매가 가능한데 수량이 넘어가면 폐기되거나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미국 내에서 FDA 승인을 거친 제품이 아니라면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육포는 절대로 구매할 수 없고 식물이나 곡물의 경우에는 통관 가능 여부를 관세청이나 인천세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해외 직구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건강보조식품류라든지 그다음에 식품류, 그다음에 이제 동물류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관세만 내면 통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에 반입되면서 검역 절차를 수행을 해야 되고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통관이 될 수도 있고 통관이 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 직구 구매를 하실 시에 그 배송대행 업체의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좀 꼼꼼히 챙기셔서 그 안에 정보를 최대한 숙지하셔서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구족을 잡기 위한 카드 사별 이벤트도 풍성합니다. TV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신한카드가 좋습니다. 신한 마스터카드나 몰테일 카드로 TV를 구매한 후 같은 카드로 배송비를 결제하면 최대 $80를 할인해 줍니다. 삼성카드는 다음 달 31일까지 100명에게 이용 금액의 최대 3배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KB국민카드는 아예 홈페이지 내부에 해외 직구 쇼핑몰을 따로 열었습니다. KB국민카드로 행사 제품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7%를 청구 할인해줍니다. 시티카드도 해외 직구 전용 쇼핑몰을 열었는데 최고 7% 캐시백 혜택을 제공합니다. 직구 시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배송 시작 전까지 카드 보유액을 두둑히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쇼핑몰의 경우 주문이 완료된 때가 아닌 실제 물품을 발송할 때 카드 승인을 내기 때문에 언제 체크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환불이나 취소를 했을 때 언제 다시 환불받을 수 있을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웬만하면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혹 제품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면 유령 사이트 혹은 가품을 진품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이트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최근 해외 직구족이 급증하면서 무료 이벤트나 경품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정보를 빼가는 피싱 사이트까지 등장했는데요. 즐거운 쇼핑을 위해서는 제품 구매 전 업체 정보와 이용 후기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주요 연구기관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부는 그래도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자신하는데 너무 낙관적인 전망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